진짜 최초로 공개합니다. 22억짜리 아파트를요, 자녀가 단돈 4억에 사는 방법인데요. 부모 자녀 간 저가 양도를 고민 중이시라면 가족 간 거래를 전문으로 하는 세무사는 이렇게 한다는 거, 실제 제가 진행한 사례를 토대로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부동산 실거래 가격을 보여주는 어플이에요. 시세보다 몇 억 싸게 뜨는 이런 거래들 한 번쯤은 보고 이거 뭐지? 하신 적 있을 겁니다. 뭐긴요, 저가 양도한 겁니다. 요즘은요, 시세보다 한참 낮은 실거래 사례가 없는 단지가 사실 드뭅니다. 그만큼 저가 양도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건데요. 지난번에 저가 양도와 관련한 핵심을 짚어드렸다면 오늘은 사례를 통해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가 양도를 잘 이용하면요, 20억 넘는 부모님의 서울 핵심지 아파트를 자녀가 단돈 4억 원에 사올 수 있습니다. 서울 강동구의 헬리오시티 시세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25평 아파트인데요. 요즘 시세가 21억에서 23억 정도 합니다. 최근 뜬 실거래 신고 한번 보겠습니다. 로열층인데요. 14억 6천의 실거래 신고가 찍혀 있습니다. 직거래로 써 있고, 그러니까 부동산을 통해서 제3자한테 매매한 게 아닐 가능성이 높겠네요.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거래가 뜨면 입주민 단톡방에 막 성토대회가 열리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아세요. 아, 이거 부모님 집 자녀가 싸게 사온 거구나, 가족 간 혹은 특수관계자 간 거래구나 하죠. 아니 근데 세무사님, 10억 이하면 30% 싸게 살 수 있고 10억 넘는 아파트는 3억까지만 싸게 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건 시세보다 지금 6, 7억은 싼데요, 증여세를 내고 사온 걸까요? 그게 아니라면 혹시 탈세한 거 아닌가요? 나중에 가산세까지 세금 폭탄 나오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은요, 지난 영상을 보고 좀 공부가 되신 분들이죠. 답부터 말씀드리면요, 전혀 아닙니다. 이런 거래는요, 증여세를 영원으로 설계하고 진행하는 거래들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산세가 추징될 위험에서도 안전하게 설계를 하고 진행하는 거래예요. 왜냐면요, 저가 양도는요, 상속 증여세법의 규정을 이용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개인 간 집을 사고 파는 건요, 자유거든요. 그런데 특수관계인 간,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가 서로 싸게 팔면 싸게 산 만큼 자녀가 이익을 얻은 걸로 봐서 거기에 증여세를 매기는 규정이 있다고 했죠. 다만 이런 식으로 국가가 개인 간의 거래에 개입을 해서 규제를 할 때는 어느 정도 틈을 허락합니다. 그게 바로 특수관계자 간 거래로 10억 이하 자산은 30%까지, 10억을 넘으면 3억까지는 싸게 팔아도 증여세를 물리지 않는 규정이에요. 대신 그걸 넘어가면 증여세를 매기겠다. 이게 바로 세법의 입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20억짜리 아파트는요, 17억에 팔면 증여세가 전혀 안 나오지만 14억에 팔면 증여세가 나오겠네요. 네, 여기서 기술이 들어갈 겁니다. 요즘은요, 대개 공동명의로 집을 삽니다. 취득 단계는 물론이고요, 양도세도 보유세도 이점이 크기 때문에 공동명의로들 하세요. 그런데 또 강력한 이점이 하나 더 있는데요, 저가 양도로 3억씩 각자 싸게, 무려 시가보다 6억이나 아파트를 싸게 살 수 있다는 거죠. 저가 양도가 재밌는 건요, 싸게 살 수 있는 한도는 3억 원짜리 쿠폰이라고 했는데 이걸 1인당 각자에게 준다는 겁니다. 그 말은요, 증여세 한 푼도 안 내고 자녀 부부에게 합쳐서 6억 원을 공짜로 증여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현금 6억을 증여하면 증여세는 최소 1억이 넘게 나오는데요, 둘한테 쪼개서 증여를 해도 증여세가 9천만 원 가까이 나옵니다. 근데 그거 한 푼도 없이 증여를 하는 거니까 정말로 1억 가까이 돈을 버는 거죠. 또 조금 어려운 개념이지만 저가 양도에서 공짜 증여를 받는 건요, 10년간 합산과세 문제도 없습니다. 그리고 진짜 실무 꿀팁인데요, 부동산의 시세와 세법상 시가는 다른 개념이라고 했어요. 시세라는 게 분명히 있긴 하지만 세법상 시가를 유리하게 만드는 방법, 또 기술이 한 번 더 들어가는데요, 시세 22억, 23억짜리 아파트를 감정평가로 20억 원으로 시가를 만드는 거죠. 그게 되나요? 네, 됩니다. 물론 지나치게 감정평가 가격이 낮으면 국세청이 다시 감정할 수도 있지만 이것도 얼마든지 안전한 선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2억, 23억짜리 아파트의 세법상 시가를 20억으로 만들었고요. 이걸 자녀 부부에게 공동명의로 파는 겁니다. 그럼 내 자녀에게 절반, 그러니까 시가 10억 원을 매매가 7억 원에, 사위에게는 절반 10억 원을 7억에, 그래서 각 3억씩 싸게 증여세 부담 없이 아파트를 14억에 파는 거죠. 세상에 이게 말이 되나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증여세법이 이렇게 허술해요? 개탄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아닙니다. 증여세법의 기본 논리를 알아야 합니다. 증여는요, 받는 사람이 주인공인 세금이에요. 받는 사람이 내 자녀의 배우자로 엄연히 다릅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3억까지, 사위에게도 3억까지 각기 한도가 주어지는 거고요, 자녀 부부에게 합쳐서 6억이나 자산을 합법적으로 싸게 팔 수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와서요. 이 집에는 현재 전세보증금 10억 원의 세입자가 살고 있습니다. 자녀 부부는 14억의 매매계약서를 쓸 건데요. 그래서 자녀 부부가 필요한 자금은 얼마일까요? 14억에서 전세보증금 10억 원을 빼서요. 단돈 4억 원입니다. 보세요. 이렇게 시세 22억, 23억짜리 아파트를 자녀가 14억에 그리고 내 자금은 4억 원만 지불하고 안전하게 사오는 겁니다. 혹시 그럼 30억짜리는 3명 공동 명의로 21억에 팔 수도 있는 건가요? 물론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싸게 사오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일단 자녀의 자금이 많지 않으니까 싸게 사오는 게 늘 중요하긴 한데요. 나중에 자녀가 그 집을 팔 때 취득가액이 낮기 때문에 양도세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양도세까지 고려해서 저가 양도 범위를 적정선에서 결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른 실제 사례도 보여드릴게요. 잠실에 있는 엘스 아파트 25평인데요. 시세는 24억에서 25억 정도 합니다. 올해 초에 15억 원짜리 직거래가 떴습니다. 바로 이해가 되시죠? 감정평가로 자산의 가격을 최저치로 21억 정도까지 낮췄을 거예요. 그리고 자녀 부부에게 각 3억씩 싸게 팔면 이런 실거래가 뜰 수 있는 겁니다. 실제 시세보다 10억이나 싸게 증여세 한 푼도 안 내고 자녀가 핵심지 아파트를 보유하게 되는 겁니다. 이 집도 전세 세입자가 있었다면 자녀 부부가 들인 자금은 3, 4억밖에 안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꿀팁을 더 드리면요. 여기에 증여재산 공제나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 자금 부담을 더 낮추는 방법도 있어요. 실제 사례로 보여드렸는데요. 저가 양도의 핵심이 감이 오실 거예요. 자, 첫 번째, 세금 부담을 줄이면서 자산을 이전하는 겁니다. 원래 증여세를 내야 하는데요. 자산 가격의 30% 또는 3억 원 또는 6억 원까지 증여세를 한 푼도 안 내고 원래 부모님이 누려야 했을 양도 차익을 자녀에게 고스란히 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두 번째, 바로 안전하게 거래를 진행하는 겁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거든요. 국세청이 좋아하는 거래가 결코 아닙니다. 저가 양도한 부모님의 양도세를 신고를 합니다. 세무서에서 담당 조사관이 배정이 될 거예요. 그리고 조사관이 딱히 정의감이 넘치고 그런 캐릭터가 아니어도 이런 신고가 들어오면 일단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열심히 벌어서 지금 난 청약저축 넣고 있는데요. 감히 20억짜리 집을 자녀한테 14억에 팔다니, 증여세도 한 푼도 안 내다니 응징하고 말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인지상정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가 양도는요, 세법이 허락하는 거래이지 탈세가 아닙니다. 부당하게 조세를 회피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여기서 탈세와 절세의 차이를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누군가는 그래요. 성공하면 절세, 실패하면 탈세 아니냐? 내가 하면 절세고 남이 하면 탈세다. 제가 딱 정리해 드릴게요. 절세는요, 세법이 허락하는 한도 안에서 세금을 줄이는 전략을 실행할 때 절세했다고 합니다. 탈세는요,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서면 탈세가 되는 거예요. 저가 양도를 포함한 절세 컨설팅을 탈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건 세법이 허락하는 합법적 절세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강조했어요. 자녀에게 팔 때 실거래 신고는 14억에 하지만 부모님이 양도세 신고는 반드시 시가로 하셔야 하는 겁니다. 양도세 신고를 14억에 했다가는 진짜 응징을 당하시게 돼요. 원래 내야 할 양도세는 물론이고요. 특히 1, 2년 사이가 아니라 5년 뒤에 고지서가 날아오면 가산세로 2배 이상은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저가 양도는요, 자녀가 자금이 없으면 진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혹은 기존에 가족 간 자금 흐름이 복잡하고 혹시 다른 리스크가 있다면 저가 양도 때문에 개인 세무조사를 받는 상황까지 염두하셔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라면 더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ATM에서 돈 뽑아서 자녀한테 꾸준하게 준 거, 이거 국세청이 전혀 모를 거라고 천하태평으로 생각하시거든요. 자녀랑 아파트 사고 판 걸 국세청이 어떻게 알겠어 하면서 양도세 신고도 안 하고 나중에 가산세 폭탄 많고 후회하는 분들 있습니다. 큰 자산을 움직이실 때는요, 객관적으로 점검을 한번 받아보고 진행하시는 게 수천만 원, 몇 억씩 아끼는 지름길이에요. 오늘 저가 양도의 실제 사례를 통해서 심화편 알아봤습니다. 저가 양도를 포함해서 가족 간 거래의 핵심은 두 가지로 요약해 드릴게요. 첫 번째, 세금을 합법적으로 덜 내면서 자녀에게 자산을 이전하는 겁니다. 세금은 현재의 증여세, 양도세는 물론이고요. 미래의 세금, 그러니까 자녀의 양도세, 나아가 상속세까지 종합적으로 따져보셔야 합니다. 또 중요한 두 번째, 혹시 모를 리스크를 줄여서 안전하게 거래를 진행하는 거예요. 똑똑한 자산 이전, 안전한 자산 이전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텍스쇼는 여기까지입니다.